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제를 안 하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을 땡 쳤어요. 그죠? 종을 땡 치면 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종 소리를 들어요. 종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자, 오창호 도반님, 종 소리를 누가 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 없는 이 자리가 듣습니다. 네네. 자, 종소리가 사라졌어요. 종소리가 사라지면 또 없는 소리를 들어요. 없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지원이 없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있는 소리를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듣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법신자리가 가짜네. 듣습니다.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법신자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성품자리가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땡 종소리가 났어. 그럼 종소리를 다 들어, 여기서. 그죠? 종소리가 사라져. 사라져도 또 종소리를 들어. 없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있는 소리를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러면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소리를 듣는 성품자리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변하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자리는 변하지 않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소리가 났을 때 듣는 거는 알겠어. 근데 종소리가 없을 때 왜 듣는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없을 때는 뭐죠? 없는 줄 아는 거죠. 소리가 없는 줄 알고 소리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는 줄 아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아까 소를 때리는 겁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뭘 때린다? 소를 때려야 되죠. 소리를 때리면 안 되죠. 종소리를 때리면 안 되죠. 소를 때려야 수레를 끌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142쪽,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모두들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에휴 개꿈이네 이 정도로는 말하겠지만 아이고 그 꿈 속에서 내가 그 100억을 어찌해야 될 건데 이 돈이 있으면 깨고 나서 이 돈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아유 그게 현실이 되면 좋을 텐데 그 막 개꿈이네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래서 꿈인 줄 알면 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가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가짜인 줄 아는 것은 왜 가짜인 줄 알죠? 김시연 도반님.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네. 가짜입니다. 깨어나봤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압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가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 마음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것이 변하지. 그래서 머물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머물지 않는 순간 그것이 실체를 잃어버리죠. 내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좋다 하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좋다에 막 내가 휩쓸려 가죠. 싫다 하면은 싫다에 막 휩쓸려 가죠. 그러나 그것이 좋다 했다가 싫다 했다가 좋다 했다가 싫다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는 이게 변하는구나. 변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 순간 말하자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은 그 실체를 잃어버려서 내가 좋다 싫다 해서 깨어나 버리죠.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붙잡게 되네.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붙잡아서 머물지 않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해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네.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연습을 해봐. 연습을 하면 연습하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죠. 연습하는 속에서 깨달음이 오죠. 실제로 깨달음이 오죠. 그거는 그 깨달음은 남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내 살림, 내 공부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건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책에도 많이 나오고 말을 해도 많이 또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뭔지 알아라, 꿈인 줄 알아라. 이러한 것이 모두 꿈인 줄 알아서 꿈에서 깨어나라는 거지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라.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꿈을 계속 꾸면서 이게 꿈이지 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깨어나면 그게 꿈인 줄 압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인 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생시꿈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지금 현재가 꾸는 꿈이 생시꿈입니다. 생시꿈인데 요 생시꿈을 어떻게 깨어날까요? 사실대로 봐야 되겠죠. 사실대로 보아야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꿈에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꿈에서. 그래서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직접 느껴야 됩니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변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느껴야 된다. 직접 느끼려면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생시꿈 한번 읽어볼까요? 생시꿈. 49세에 병환으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1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 꿈은 제2의 꿈이라는 백공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딸의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듯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제 얘기인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4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981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28살 때입니다. 28살 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도 백공 선생님께 법문을 들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헛것이다라는 말씀을,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씀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28살 때 49세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28살이었으니까 49세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9세는 너무나 청년이라 나이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이니까 이제 당신도 이제 거의 가신다라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말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인생은 진짜 꿈이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돌아가신 직전에 계신 분이니까 진짜 꿈.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49세니까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계속 잘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가려고 보니까 자식들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하지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이 한순간이죠. 49년을 살았지만 거기에 49년 사는 동안 무수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일이. 그런데 그냥 한 생각이죠. 한순간이죠. 그 49년이란 세월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1의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생시꿈이죠. 생시꿈. 그 다음에 잠잘 때의 꿈은 제2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꿈이라는 백공 선생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말씀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딸의 마음에, 제가 지금 72이니까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먹었죠. 제가 이제 손자들도 다 보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갈 나이가 됐죠. 앞으로 뭐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가셨지만 그 딸이 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그죠? 돌아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듯 합니다. 듯이죠.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어머니 몸은 사라졌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기억만 있는 거죠. 기억만 있다가 저도 이제 몸을 버리면 그 기억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습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면서 점점 생각이나 감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자꾸 하다가 보면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집니다. 뭐 변한다라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것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명료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명료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모습 공식도 다 내려놓게 되겠죠. 명료해지면. 자, 그 다음에 헛것이다가 마음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헛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놔둘 수 있고 저것도 놔둘 수 있어서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것이다라는 말은 가짜구나, 환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원각경의 말씀을 소개하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예. 요거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헛것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개념이 되어 있냐면은 허무하다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허무하다라는 것은 무슨 실체가 있어, 무슨 어떤 모습이 실체가 있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본래 환이라, 본래 허망한 것이라. 본래 허망한 것이면 그것이 사라진다 해도 본래 허망한 것이니까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본래 환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하면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많이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만약에 어떤 것이 딱 하나 좋다 이라는 것이 좋다라는 게 실체가 있어서 딱 고정되어 버리면 그것이 다른 마음은 못 쓰겠죠. 그런데 좋다라는 마음이 허망해. 헛것이라. 싫다라는 마음도 헛것이라. 있다라는 마음도 헛것이라. 없다라는 마음도 헛것이라. 헛것이니까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이런 무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놔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원이 안 물어볼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허무한 생각도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 위에 잠깐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처음에는 반드시 붙여서 해야 됩니다. 왜? 헛것이다라는 말이 헛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났지? 이 말이거든요. 헛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났지? 인연과 조건으로 났다는 겁니다. 헛것이다라는 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무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붙여라. 처음에는. 왜 이걸 붙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것은 연기로 생겼구나, 연기로 일어났다, 연기로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나중에는 점점 깨닫게 돼요.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눈으로 보는, 만약에 이제 이 노트북이다 이러면은 내 지금 눈에 노트북이 보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트북이거든요. 물론 이게 많은 이 노트북이 있기까지에는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만드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유통하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노트북을 사야 되죠. 그런 많은 공정도 있지만 그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죠. 이러한 공정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 노트북이 어떻게 보인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업식으로 보는 노트북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뭘로 한다? 그냥 세속제로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연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연기법으로. 좋습니다. 처음에는 상식적인 연기법으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뭘로 하게 된다? 열애장 연기로 하게 됩니다. 나의 성품 속에서 나의 업식으로 보는 노트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벌써 조금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구나, 환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원각경의 말씀을 소개하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각경에 지환증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점차라는 이 구절은 불교 공부를 하는 최고의 공부방편입니다. 최고의 공부방편. 그러니까 환인 줄 알면 곧 여인다. 환인 줄 알면 여이죠. 꿈인 줄 알면 그냥 헛것이고 가짜인 줄 확실히 압니다. 거기에 환인 줄 알면,
헛것인 줄 알면. 그러니까 뭐다? 방편을 지을 것도 없어. 우리처럼 머스공식 한다, 새말개 한다, 뭐 저기 뭐고 좌선한다, 뭐 염불한다 할 것도 없어. 뭐 환인 줄 알면, 헛것인 줄 알면 그 헛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로또에 100억 당첨이 되는데 꿈에 그 100억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왜? 가짜인 줄 아니까. 만약에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식이 전부 다 환인 줄 알아. 환인 줄 알면 달라붙겠나요? 가짜인 줄 알면 달라붙겠나요? 어쩌고 저쩌고 하겠나요? 내 몸뚱이도 환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아. 내가 쓰는 마음도 헛것인 줄 알아.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 하겠나요? 하지 않겠죠. 꿈속에 100억 로또 당첨된 거 100억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듯이 한 조그마한 것도 한 티끌도 생각하지 않듯이 내가 일체만법이 전부 환인 줄 알면 그냥 여여버린다는 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 방편 지을 것이 없어. 환인 줄만 알아. 그럼 방편을 지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을 여이면, 헛것을 여이면 그냥 뭐다? 우리의 성품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 헛것만 여이면. 그대로 드러나서 어떻게 한다? 먼저 깨닫는다, 나중 깨닫는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점차가 없다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닫는다, 나중 깨닫는다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불교 공부의 최고의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용여전, 응정여시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또 약이 새겨나 나를 몸으로 보거나 새겨나 이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들으면은 나를 찾으려고 하면 사도를 행하는 거다. 열애 못 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지금 원각경에서 나오는 지환증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정차하고 딱 통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우리 모습공식에서 모습은 헛것이다 하고 딱 통하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사실대로 행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사실이 뭐냐는 거죠, 사실이. 일체만법이 좀 헛것이죠. 환이죠, 환. 환인 줄 알면 그대로 바로 환만 여이면 그대로 내 성품짜리라. 근데 누가 안 믿는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막 그냥 자기 말하자면 망신만 계속 내려놓고 자기가 그 경계에 따라서 계속 끄달리는 것만 계속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꾸 깨달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자리인데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깨달은 자리인데 깨달은 자리가 또 깨달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고요? 깨달으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되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환이죠. 헛것이죠. 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 뭐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깨닫는다. 그것이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 내 본성을 되밝힌다는 겁니다. 이게 모습 공식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